오늘 경기 그냥 보면 안됩니다. 흐름 뒤집히는 경기 2개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력차 명확한 경기 흐름 싸움 경기가 섞여있는 구간입니다. 핵심은 무조건 가는 경기와 흐름 따라가는 경기 구분입니다. 첫 번째 경기,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랜타 호크스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에서 오클라호마를 잡아내면서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미네소타전 패배로 흐름이 끊기는 듯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제일런 브라운이 31득점, 특히 3쿼터에만 14득점을 몰아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했고, 제이슨 테이텀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경기 운영까지 책임지면서 팀 밸런스를 잡아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바운드 싸움과 세컨 찬스 득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후반 집중력에서도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5승 11패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현재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 그 이전 멤피스전에서는 146득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CJ 맥컬럼이 연장 승부에서 결승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해결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고, 제일런 존슨 역시 27득점에 12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공격과 경기 조율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15승 2패라는 흐름은 현재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홈에서 패배를 당했고,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2승 3패로 약세 흐름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보스턴이 홈 이점과 기본 전력에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골 및 전력 공백으로 인해 높이 싸움과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최근 흐름, 공격력,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까지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최근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애틀랜타가 한 번 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틀랜타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마이애미 히트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4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팩투백 일정 속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외곽 수비와 로테이션에서 문제를 드러낸 점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2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제임스 하든과 샘 메릴도 득점 지원을 해줬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의 균형 잡힌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무너진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렛 앨런의 장기 결장, 그리고 딘 웨이드까지 이탈하면서 골 밑에서의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분명한 부담 요소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23승 14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에서 바로 이 클리블랜드를 잡아내면서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닌 팀 전체가 살아난 모습이었는데, 노먼 파월, 타일러 히로, 뱀 아데바요를 중심으로 무려 8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특히 외곽에서 3점 슛이 터지면서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고 한때 리드를 내주기도 했지만 4쿼터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힘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16승 20패로 기복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마이애미가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클리블랜드가 크게 밀리는 구도는 아닙니다. 이 경기는 하루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직전 패배를 그대로 되갚아야 하는 경기이고, 홈에서의 집중력은 확실히 다른 팀입니다. 또한 일부 부상 자원들의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력 회복 여지도 충분합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기복과 경기 흐름 유지 측면에서는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리턴 매치 특성과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클리블랜드가 다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클리블랜드 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휴스턴 로켓츠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전 샌안토니오전에서도 완패를 당했고, 그 이전 애틀랜타전에서도 대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최근 13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경기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특히 문제는 전력 공백입니다. 자 모란트를 포함해서 제게비, 브랜든 클라크까지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직전 경기에서도 무려 10명이 결장하면서 정상적인 로테이션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리바운드에서 33대 59로 완전히 밀렸고, 골 및 경쟁력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리바운드, 경기 운영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 성적 역시 13승 22패로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미네소타전에서는 연장 초반 흐름을 완전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집중력에서 밀리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케빈 듀란트가 30득점, 알페렌 생군 역시 30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 자체는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패배의 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집중력 문제였지 전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크게 밀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원정에서는 4연패 흐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완성도나 경기 운영에서는 멤피스보다 확실히 앞서는 팀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멤피스는 최근 맞대결 포함 2연패 흐름이고 최근 5경기에서도 1승 4패로 열세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정상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전력 공백 상태이고 특히 골 및 경쟁력 붕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연패 중이긴 하지만 핵심 선수들의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고 기본적인 전력 차이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변수보다는 전력 차이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경기라고 봅니다. 휴스턴 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시카고 불스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에서 보스턴에게 패배하면서 12연승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 후반까지 추격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샤이 길저스 마이너스 알렉산더가 33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루 도트도 지원을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외곽 슛이 터지지 않았고 세컨 찬스 실점에서 밀린 부분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4쿼터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 연결이 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자일런 윌리엄스가 복귀 이후 아직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자체는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홈에서는 29승 7패, 그리고 현재 7연승 흐름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카고는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에게 157실점을 허용하며 완패를 당했습니다. 조시 기디를 중심으로 공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고 경기 내내 상대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실점이 쌓이면서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수비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패 포함 11승 23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오클라호마가 7연승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흐름과 전력, 그리고 홈 이점까지 모두 오클라호마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패배 이후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 샤이 길저스 마이너스 알렉산더 중심의 공격 구조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시카고는 수비 붕괴와 원정 약세가 겹치면서 쉽게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 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 토론토 랩터스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최근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직전 클리퍼스전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4경기 1승 3패 흐름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브랜든 잉그램과 마무켈라 슈빌리가 분전했지만 전체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지면서 경기 내내 끌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한때 20점 이상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경기 초반부터 밀렸고 추격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투 난조와 마무리 부족으로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로 기회를 만들어 놓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반복된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3연승 흐름 포함 19승 16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뉴올리언즈는 현재 흐름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패배로 3연패에 빠졌고 이번 경기는 백투백 원정 일정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공격을 이끌고 샤딕 베이가 득점을 보태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자유투 성공률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쉽게 3점 슛을 허용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연패 포함 9승 27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토론토가 최근 맞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밀리는 구도는 아닙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않지만 조건 자체는 토론토 쪽이 더 유리합니다. 토론토는 홈 경기에서의 안정감이 있고 리바운드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뉴올리언즈는 백투백 원정이라는 변수와 함께 체력 부담, 그리고 후반 집중력 저하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홈 이점과 일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토론토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토론토 승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 덴버 너게츠와 유타 재즈 경기입니다. 덴버는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댈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자말 머레이가 무려 53득점을 폭발시키면서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고 3점슛까지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니콜라 요키치는 단순한 득점을 넘어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득점에 21리바운드,
그리고 무려 1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전개를 완벽하게 조율했고 4쿼터 승부처에서도 득점과 패스를 동시에 만들어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덴버는 득점력과 경기 운영 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5연승 포함 22승 13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타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워싱턴전 패배로 다시 3연패에 빠졌고 최근 18경기에서도 단 3승에 그칠 정도로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디 윌리엄스와 블레이크 힌슨이 분전하고 있지만 주득점원 라우리 마카넨의 결장이 이어지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연패 포함 8승 27패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덴버가 8연승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덴버는 현재 공격 흐름이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고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반면 유타는 핵심 전력 이탈과 함께 흐름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변수보다 전력 차이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덴버 승 추천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전력 따라가는 경기랑 흐름 타는 경기 구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무리한 역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적중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분석도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